등차 수열 어렵지 않습니다. 등차 수열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 등차 수열이라는 단원 안에서 그 전체적인 수열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걸 좀 잘 봐야 돼요.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보는 게 좋아. 그래서 나중에라도 중간고사 끝나고 이 기말고사 범위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영상 다 볼 수 있게 해놨다고. 그러니까는 나중에라도 이제 학기 들어가서 시험을 또 언제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또 너무 늦게 보거나 해서 촉박하게 바로 기말고사를 해야 되면 언제든 그냥 영상을 다시 보라고. 개념이 헷갈리거나 하면 그렇지? 다 해놨으면 올려놓을 거니까. 이 등차수열 첫 번째, 그래서 그냥 등차수열을 바로 입장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먼저 수열에 대해서 보면 수열은 이 정석에서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로 얻어지는 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수열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었어. 규칙이 없어도 돼. 그냥 수를 나열했어도 수열이야.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번 정도의 문제로 물어볼 수 있어. 1번 정도의 문제, 이게 무슨 뭐 10몇 번까지 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수의 나열이야. 수의 나열이 수열이야. 그치? 규칙은 없어도 돼. 예를 들면 1, 2, 3, 4 뭐 이런 게 가도 수열이고 무슨 수열이야? 이건 등차 수열이잖아. 그지? 여기 갈 거면 등차 수열로 예측이 되는 거지. 등차 수열입니다라고 확정을 못 지어. 왜? 우리 실제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다니까?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 아, 야 운동하는 날이 언제야? 올해 1월 1일, 2일, 3일, 4일 운동하고 5일부터 안 했어. 그럼 등차 수열 아닌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램은 등차 수열인 거지. 실제로 등차 수열은 아닐 수도 있다고. 왜냐면 점점점이라는 거는 되게 많은 걸 생략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길 바란다. 극한의 개념처럼 그냥 그렇게 되길 바란다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로 이게 무조건 계속 이 규칙대로 쭉 됩니다라는 거가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규칙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 1, 2, 3, 4 점점점 나오고 이거 등차 수열이냐 아니냐 물으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묻질 않지. 수열이냐를 묻지 등차 수열이냐라고 묻질 않는다고. 그래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중 뭐 수열이 아닌 것은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해야지 점점점을 했을 때는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논란의 여지를 만드는 거니까 아예 점점을 빼고 여기까지 하면 등차 수열이지. 이거는 보장하는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 확정된 오피셜로 된 것만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말장난하고 꼬투리 잡기 싫으니까 서로가 웬만하면 그런 문제를 잘 안 내는 거지. 아니면 문제에서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미리 선빵을 딱 날리는 거지. 오류를 막으려고. 문제를 보면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168쪽에 봐봐. 보기 1번을 보면 168쪽에 보기 1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다음 등차 수열에 뭐 시판과 N항을 구하라. 아니면 166쪽에 보기 1번을 보면 다음 수열에 66쪽 봐봐. 보기 1번 다음 수열에 첫째 항부터 4항까지를 구하라. 미리 일반항을 선빵을 날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귀납적인 방법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니? 169쪽을 봐봐. 169쪽에 기본 문제 1번에서도 1번에 1번 등차 수열 뭐뭐뭐에서 2번 첫 장에 어쩌고 저쩌고인 등차 수열에 뭐를 이렇게 그냥 그 연역법으로 준다고. 그래야 저런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규칙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애초에 사전에 막자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예. 그래서 수를 나열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열하기도 하고, 예. 우리는 이것을 수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나타내니까 아, n에 관한 함수구나. n에 관한 함수구나. 정의역은 자연수인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함수 안에 수열이 있는 거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 n에 관한 함수구나 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그지?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이제 초항이라고 부른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그지? 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나열하기 싫으면 그냥 수열 AN 이렇게 쓰기도 한다. 아, 얘네들의 모임, 이 집합이니까 걔네들의 모임.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주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줄이지, 양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수의 범위를 복소수까지 확장시켜 보면 걔네들도 다 수열로 볼 수 있다. i, 2i, 3i, 4i 이런 것들도. 근데 주로 실수 범위에서 다룰 거다. 복소수 범위까지 잘 확장을 안 시켜. 그렇죠? 그러면 공비가 만약에 i거나 하면 되게 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거든. 세 번마다 막 부호가 바뀌게 오메가 같은 거,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 이런 걸 내버리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수열의 범위를 실수해서 하려고 해. 알겠죠?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를 나열하는데 규칙이 있을 필요는 없다. 점점점을 하면 무한수열이고 점점점이 없으면 유한수열이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167쪽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등차 수열이 뭐냐. 등차 수열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 모습이 여러 개야. 우리 마치 미분계수 하듯이 얘도 미분계수, 쟤도 미분계수. 여러 가지 탈을 쓰잖아. 얘도 미분계수라고 그러고, 그치? 얘도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것도 미분계수라고 하고, 얘도 미분계수라고 하고, 얘도 미분계수라고 하잖아. 다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등차 수열도 모양이 여러 가지인데 그게 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걸 이해해야 돼. 그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등차잖아, 말 그대로 등차.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차이가 같다고. 늘 차이가 같아. 그래서 A1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이렇게인데 차이가 같다고. 그 차이를 같으니까 공통된 차이구나. 공통된 차이라서 얘를 공차라고 부르겠다. 차이, 영어로 뭐야? difference. 그래서 D를 쓰는 거야. 차이. 그래서 D야. 등비는 어를 쓰지 주로. 이거 ratio. 레이시오, 비율. 등비, 비율이 일정하다. 그래서 등차들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얘야. 전항에다가 다음 항을 더했더니 전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값을 더했더니 다음 항이 되더라. 이게 등차수열의 정의지. 등차수열의 정의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항을 3개짜리를 주기도 해서 간격이 같으니까 얘가 얘와 얘의 산술 평균이구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거지. 산술 평균이 등차 중앙에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항이 3개짜리, 이거 2개짜리고 3개짜리일 때는 얘가 가운데 있는 놈이 양 사이드의 중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 an 플러스 2 빼기 2배의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은 제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등차수열이 워낙 쉽다 보니까 불친절하게 준다고. 등차수열이라고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딱 던져줬을 때 이거 등차수열이구나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그렇지? 이렇게 친절하게 안 줄 수도 있어. 일반항 구하면 어떻게 돼? 일반항은 어떻게 구해? 차하고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항 결과를 알고 있어 이렇게. 1차부터 구하듯이.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면 차이가 일정하다면 네.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하나씩 넣고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차례로 소거시키는 거야.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요새 그런 말은 잘 안 쓰니까 차례대로 대입해서 소거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 차례대로 소거시킨다. 차례대로 대입해서 어떻게 나왔다고? A2는 A1 더하기 T, A3는 A2 더하기 T, A4는 A3 더하기 T. 그러니까 차례대로 소거시킨다가 많이 나와. 그 표현을 기억해야 돼. 어떻게 나왔냐? 차례로 소거시킨다. 차례로 소거시킨다. 쭉 대입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누구냐? AN 빼기 1 플러스 D야. 그래서 이놈을 쭉 더했더니 없애고 없앴다. 그래서 AN은 A1에다가 D가 몇 개야? D가 몇 개? 1부터 N 빼기 1이니까 N 빼기 1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했다고? 차례로 대입해서 소거시켰다. 그러니까 덧셈이나 뺄셈으로 정의된 수열은 쭉 더해보면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등비수열은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정의된 수열은 쭉 써놓고 곱해보면 뭔가 지워진다 라고 이해하면 돼. 그치? 지금 덧셈이나 뺄셈, 이거 뺄셈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덧셈이나 뺄셈으로 돼 있는 건 더해보고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돼 있는 건 곱해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세 번째는 저런 형태야. 저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정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거기다 적어보자. 1, 2, 3은 나와 있잖아. 4. 뭐냐? 그래서 얘는 뭔데 그래서 생긴 모양이 뭐야? n에 관한 1차함수다 이거야. n에 관한 1차함수다. 1차함수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때 뭐야? p는 기울기 그리고 공차다 이거야. 기울기면서 공차야. 그래서 뭐라고 얘는 n에 관한 1차함수야. n에 관한 1차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1차식. 그러니까 1차식에 관련된 무슨 직선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아 등차수열이구나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1차함수구나 등차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등차중앙은 뭐 여기서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지? 아 등차중앙은 뭐다? 등차중앙은 쌍술평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등차중앙은 산술평균이다. 알겠지? 뭐 떠올라면 떠와. 문제를 하고 문제를 풀 테니까.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가 설날이죠 이제. 다다음 주. 다다음 주죠. 근데 뭔가가 시야 안에 들어오면 뭔가 기분이 좀 다르지. 그치? 근데 그 다 뒤로 마찬가지야. 휴식이 쭉 없는 기획이 없는. 대신 방학이 끝나잖아. 그럼 또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거지.
학교에 좀 이제 아니 지금 촬영 중이죠 지금. 네.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말하지 마요. 애매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여기에 없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실명 언급은 안 있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렇지. 우리 둘에 대한 얘기는 해도 돼. 근데 이제 우리 둘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건 조심하는 게 좋죠. 저희 반에 되게 정신 나간 애가 있는데 걔랑 같은 반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든지 평가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왜냐하면 너는 어떤 그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또 그 사람은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모두가 다 만약에 어떤 반의 구성원에 네, 그 한 명이 다 이상, 나머지가 다 얘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그 본인은 나는 안 이상하다, 너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그래 나 이상한 거 맞아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고. 모르지. 왜냐면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별로 의사소통을 안 할 거 아니야. 아 자주 해요. 되게 그럼 아, 본인 다른 쿨하게 케이스에서. 인정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른다는 얘기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면 실제로 이상하지 않은데 그냥 관종이라 그런 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이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상하다는 표현 자체는 좋은 뜻과 나쁜 뜻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남들한테 어떤 피해를 크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고 그게 아니라 피해를 좀 준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자꾸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질문을 맨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그러면 이제 좀 피해를 주는 거죠. 반이 몇 개인데? 반이 10개쯤 될걸요? 8만인가 9만인가. 근데 이제 문이과 분리를 할 거 아니에요. 분리 안 해요 요즘에 통합. 안 해요? 그러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네요. 같은 반이 될 확률이. 그냥 분리를 안 하니까. 왜냐면 이과에서도 확률이 되는 거고 문과에서 하는 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면 뭐 확률이 왜 높지는 않겠죠. 그리고 되면 또 확률이 와 그게 확률을 뚫었네 정말 우리 가까워지겠구나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거는 아직 알 수 없으니까. 1 볼게요. 다 1, 2, 3, 4 아까 말했지만 등차 수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1, 2, 3, 4에 있는 내용을 어떤 틀에 넣고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틀에 넣는 게 가장 좋을까? 저는 4번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저한테 편하고 빨리.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게 가장 1차함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3번도 가끔 쓰이곤 하니까. 0.85 문제 등차라고 했으니까 두 개만 해보면 되잖아 그냥. 아 0.06이 공차네. 네. 그지? 아 그러면 2.05에서 0.85를 빼면 1.2 정도. 1.2지. 1.2는 0.06에다가 20 간 거잖아. 네. 아 그럼 초항에다가 20번을 더 간 거니까 21번째겠네. A21이 2.05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첫 번째부터 20번을 더 봤으니까. 네. 2번은 첫째 항이 로그 2의 3이고 첫째 항이 로그 2의 3이고 A1이 로그 2의 3이고 A5가 로그 2의 243이니까 3의 5승이잖아. 네. 5 로그 2의 3이네. 그러면 첫째 항이 이거니까 공차도 로그 2의 3이네. 이런 게 좀 보이면 좋겠지. 네. 뭐 어렵지 않지. 공차가 0.3이고 공차가 0.3이고 네. 10번째 항이 4.7이래. 10번째 항이 4.7이래. 그러면 첫째 항으로부터 10번째까지는 9번을 더 간 거잖아. 네. 그지? 9번을 더 간 거구나. 0.3을 하면 2.7이니까 A5는 2구나.
그러면 n번째 항이 an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의 첫째 항은 바로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a1은 마이너스 3이고 공차는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가 공차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A 2번 2번을 볼게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A11은 13, A23은 49. A11은 13, A23은 49일 때 A50과 AN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간격을 건너서 갔느냐로 생각을 해볼게. A11은 13이고 A23은 49야.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간격을 갔냐고. 12칸을 갔잖아. 12칸을 갔으니까 그게 얼마냐? 여기서 이걸 뺀 거다. 36이다. 아, 공차는 3이구나.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첫째 항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10칸을 다시 백한 거잖아. 네. 그지? A1은 13에서 3을 10번을 백해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17이구나. 그럼 일반 항은 아까 그 공식에다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던지 공차 3이니까 20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1차 함수라는 거에서 넣으면 A에는 공차가 3이니까 3n 플러스 Q구나. 11 넣으면 13이니까 그지? 13은 여기다가 33 플러스 Q구나. Q는 마이너스 20.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 더 쉬운 쪽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저는 너도 아까 말했지만 여기 이렇게 하겠다. 2번 A5 A8은 32래. A10 A12는 50이래.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네. 앞에 거는 이 A1 플러스 그러니까 네가 요걸 쓰겠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지.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럼 문자가 더 많아서 힘드니까. 이 경우는 이런 게 더 쉽죠. 그래서 그걸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으면 좋겠지. 무조건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얘는 이게 더 낫겠네? 그럼 이걸 하는 거고 이게 더 쉽겠네? 하면 이걸 하는 거고 그렇게 그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플렉서블하다고 하는데 플렉서블하잖아. 플렉서블하다는 게 유연한 사고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겠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4D, 7D 이렇게 되는 거고 이 A1에 9D, 11D, 20D니까 요게 조금 더 쉽겠구나. D는 2구나. 이게 좀 더 쉽겠다. 20이니까 넘기면 10. A1은 5구나. 그럼 우리가 얻을 정보를 다 얻었잖아. 그치? 그러면 일반항은 AK는 5 더하기 2배의 K 빼기 1이 43이다. 44에서 5 빼면 38. 2K 빼기 1이 38. 19. K는 20. 이렇게 얻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그랬잖아. 그것들 중에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편할지를 우리는 골라낸다. 12, 3은 수열 AN, BN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표현을 보면 A1은 2고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이다. 그래서 말했잖아. 문제에서 친절하게 등차라는 거 안 줄 수도 있다 그랬잖아. 이거 보면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AN은 3n 플러스 Q인데 1 넣으면 2여야 되니까 1이구나 이렇게
바로 가면 좋겠다 하는 거지. B1은 32, B2는 30.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 등차 중앙에 대한 표현으로 썼지. 얘가 한술 평균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아 이걸 보는 순간 아 등차 수열이구나. 여러 가지 표현을 주겠다 이거지. 아 등차네. 그러면 아 공차가 마이너스 2구나. 근데 서술형이면 이렇게 쓰면 까요. 왜 까요? 이것도 D고 이것도 D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D1, D2라고 쓰라고 서술형이면. 같은 D가 아니잖아. 네. 그렇지? 그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Bn은 초항에다가 마이너스 2n, n 빼기 1, 34 빼기 2n 다 얻어냈죠? 1번 뭐 그냥 대입하면 되고 2번도 그냥 대입하면 되지. 예. 세 번째 얘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느냐 33일 때 99잖아? 34일 때 처음으로 커지겠지. 네.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같아지는 건 그냥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 네. 풀면 5K가 35라서 K는 7이다. 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렇죠? 12-4 이게 시험이 많이 나와요. 12-3보다도 그렇죠. 현재까지 한 거 중에서 만약 시험에 한 문제 내라 그러면 12-4를 내는 거야.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고 그러니까 등차만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단원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으면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등차 등비가 다 시험범위에 들어갈 거 아니야? 기말에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2-4의 1번 예를 들면 1xy가 이 순서로 등차수를 이루고 실제 시험에서는 마이너스 1 x제곱 y제곱이 이것도 등차가 아니라 앞에 거는 등차 뒤에 거는 이 순서로 등비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한다고. 그래야 한 번에 1타 2피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단어를 다 물어보면 편리하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보죠. 이 순서로 등차수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아까 했잖아. 아, 이 x는 1 플러스 y 요 등차수열 관계 한술 평균 관계를 쓰면 좋겠지. 이제 이렇고 아, 이 x 제곱이 y 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네. y는 2x 빼기 1 넣으면 2x 빼기 1에 제곱 빼기 1 그러면 4x 제곱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가 2x 제곱 그러면 x는 0이거나 2겠네. 그지? 예. 그러면 답이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둘 다 되는 거야. 그지? 네? 둘 다 되는 거야.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1. 답은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순서쌍으로 쓰던지 네. 하라고. x가 2면 y는 3.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순서쌍 0,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쓰던지 뭐 편한 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구나. 네, 두 번째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이 더 큰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네 항까지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했는데 연달아 4개 하라고 하면 어떻게 쓰는 게 좋아? A 플러스 D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대칭성을 이용할 거면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A 빼기 3D라고 써도 돼. 근데 대칭성을 따지면 이게 편하지만 이렇게 할 때는 조심해야 돼. 공차가 2D라는 거야. 여기는 플러스 D인데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 그 D를 공차로 많이 써서 틀린다고. 이렇게 할 거면 공차가 2D라는 거야. 2D. 이렇게 할 거면 3개짜리 그러니까 홀수개일 때는 헷갈릴 게 없어. 가운데 딱 중심을 박아주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짝수개일 때만 뭔가 좀 이렇게 어그러지는 놈이 발생하니까
그거 좀 조심하라는 거야. 그래서 4개 더한 게 40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만 좀 조심하자 이거지. 근데 이게 다 더하면 4a가 40이니까 a는 10이구나. 10 빼기 3d 10 빼기 d 10 플러스 d 10 플러스 3d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편하지. 요거 곱한 게 10제곱 d 제곱이 첫째 한 거 요거 곱한 거, 그지? 예, 보다 8이 더 크다. 얘가 이거 8보다 8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거 이제 풀면 되죠. 이렇게 풀면 되니까 8d 제곱이 8이니까 d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1일 때 증가하는 수열, 마이너스 1일 때 감소하는 수열. 그래서 1일 때는 얼마겠어? 답이? 답이 6 더하기 42가 46이요. 아니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첫째 항부터 4항까지를 쓰래잖아. 네. d가 1일 때는. 네. 그럼 뭐야? 그러면 7, 9, 11. 근데 애들이 이거를 7, 8, 9, 11에서 틀었단 말이야. 아, 왜냐면 말했잖아. 공차가 2D라니까. 그 차라리 그냥 일단 넣으면 안 틀리는데 그냥 D가 1이구나 한 칸이 늘어나는 거나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틀린다고. 그럼 차라리 넣으면 안 틀려. 그러니까 그냥 넣어버리면 안 틀리는데 7, 9, 11, 13 그럼 넣어버리면 안 틀리는 거를 괜히 또 D는 1 해가지고 신났다 해가지고 틀린다고. 마이너스 1은 거꾸로지. 11, 9, 7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한 반 정도 했어요. 응? 좋았어요. 왜 그래? 지금 같은 증상을 보일 것 같아가지고 네가 그런 증상이 보일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유, 이거 비싸 보이는데 이거. 아니야.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네가 성인이 돼서도 그 포장지에 속으면 안 돼. 그 내면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만약 포장지가 금으로 돼 있어 실제. 네. 그럼 더더욱 그런 거 주는 사람이랑 만나면 안 돼. 포장은 금인데 안에가 쓰레기면 뭐 할 거고. 포장 모아가지고 팔아야죠. 그렇게 얇은데 적분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 그리고 요즘 금값 비싸가지고 1g이라도 있으면. 야, 그럼 1g 가지고는 뭘 하기가 힘들어. 1g 진짜 얼마 안 돼, 양이. 10,000원 넘을걸요, 요즘. 1g이 크기가 얼만데? 1,000원 넘지 않을까요, 저도. 네가 먹는 초콜릿이 몇 g일 것 같아? 이 정도는 한 2, 30g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g 얼마겠냐고. 이거 20분의 1이요. 어? 애초에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그 1g이 더 비쌀 수도 있어. 왜냐면 그렇게 1g만 떼주는 것 자체가 기술이 들어가거든. 그냥 표준화 시키는 어떤 만약에 뭐 그 바 이렇게 된 거 봤잖아. 이런 바로 주면 딱 규격이니까 딱 뭐 100만 원. 예를 들어서 1kg 100만 원. 그게 훨씬 더 가공하기가 쉬우니까 그게 더 쌀 수도 있다고. 근데 아무도 그게 화폐의 가치인데 저는 그거 필요 없는데 1g만 주세요. 그러면 안 팔아요. 그렇게 가공하려면 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안 해요. 이러겠지. 그런 상황이야. 조화수열은 안 내. 출제를 안 해. 그러네요. 어드바이스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성은 그런 걸 넣어놨는데 해야 돼요. 대학교 가도 잘 안 해. 요새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대학을 무슨 과로 가느냐에 따라 조화수열이 등장하는 이제 분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공대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조화가 영어로 하모니잖아.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난 이제 물리 쪽도 했으니까
그런 그쪽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과를 가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평생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은 간단해.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야. 조화 수열은 그 내용은 간단해.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가 끝이야. 뭘 거기 뭐 내용이 뭐 더럽게 많이 써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면 조화 수열은 AN이 조화 수열이다. 그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야? AN분의 1 등차 수열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냥 그렇게 정도만 기억하면 돼. 밑에 그냥 복잡하게 볼 필요 없고 역수가 등차 수열이구나. 역수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 끝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조화 수열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가 없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가지고 굳이 조화 수열을 출제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어렵게 내려면 많거든 방법이. 일단은 뭐 굳이. 근데 거기 있으니까 한번 보자. 다음 조화 수열에서 이게 조화 수열이래. 이게 조화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리고 12, 6, 4,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2분의 1,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게 등차 수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돼?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통분을 할 수 있지?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구나. 그래서 등차는 12분의 1이구나. 그러면 이제 일반항은 AN분의 1을 12분의 N이구나. 이해가 돼? 뭐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런데 12-5의 2번처럼 이렇게 놓으면 옛날에는 이걸 다 규칙을 외워가지고 이런 점화식일 때는 이게 조화 수열이구나를 외워서 풀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 혹시 내면 그 2번처럼 A10이 뭐냐 정도만 물어봐. 그럼 A10을 왜? 어떻게 구하겠어? 다 대입해서 구하겠지. 왜? 조화 수열의 점화식을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네가 처음 보는 점화식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대입해보면 돼. 예전에는 그래서 일반항을 꼭 구해야만 푸는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A10 정도만 물어봐. 그거는 야 그냥 하나씩 대입해보면 나와. 이렇게 좀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교과과정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쪽은 숙제로 안 해도 돼. 네. 그렇지? 이쪽은 숙제로 안 해도 된다. 유지 안 풀어도 된다. 벌써 반했어. 네. 등차 수열합 이거 그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 가우스가 어렸을 때 뭐 했다는 얘기인데. 어렸을 때 민자에서 읽었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거꾸로 더하면 일정하다라는 거지. 거꾸로 더하면 일정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걔를 우리는 그래도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해봐야지. 기하적으로도 생각했으면 좋겠어. 기하적으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라고 치면 아까 등차 수열은 뭐?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라고 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거꾸로 더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요거만큼을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더하면 일정하구나.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A1, A2 해서 AN 그러면 AN 빼기 1 그래서 A1 그래서 더하는 게 일정하구나. 그거의 반띵이다. 그래서 SN은 2분의 N의 A1, AN 그런 게 N게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공식을 좀 외워둬야 돼. 거기다가 이제 써보자고. 그렇지?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게 등차수열 합이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이는 개념은 뭐냐? 얘는 아까 등차수열 일반항이 뭐라고 했어? 1차 함수라며.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n으로 묶였잖아. 1차 함수라며. 네. 그래서 2차 함수야. 여기는 a n 제곱 b n이야. 상수항이 없어. 네.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야. n으로 인수분해가 됐잖아. 네.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가 a n으로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 네. 이 일반항이 어떻게 돼? 일반항이 이거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돼. 아, 2an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1 넣고 1 넣고 맞춰주면 된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2차 함수다. n에 관한 2차 함수다. 그리고 요 미분한 게 요거구나. 기울기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SN이 3n 제곱 플러스 4n이다. 그럼 AN은 뭐냐? 2차를 보는 순간 얘는 등차 수열이네. 등차 수열 합이구나. 그러면 내리면 6n 플러스 뭔데? 1 넣으면 얼마 치료해야 되니까 총도 성립하려면 얘는 6n 플러스 1이겠구나. 아, 이렇게 맞춰주면 편하다 이거지. 그냥 미분하면 나오는 거네요. 미분해서 요것만 맞춰주면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오면 적분하면 3n 제곱 플러스 몇 n인데 1 넣었을 때 똑같아야 되니까 4n이구나. 이렇게 맞춰주면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죠. 네. 그지? 이해가 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2차 함수라는 게 중요하다. 그치?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다. 네, 넘겨봅시다. 176쪽의 맨 밑에 기본 정서 특수한 등차 수열의 합 이런 걸 좀 기억하면 좋아. 176쪽의 맨 밑에 보시면 자연수합 어차피 시그마에서 외우고 있겠지만 자연수합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n 플러스 1 외우고 있지? 홀수합은 완전 제곱수다. 기억하면 좀 편해. 홀수합은 어떻게 나왔냐? 1 더하기 3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보면 아, 5 1, 3, 5, 7 이제 완전 제곱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짝수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번에다 양변에 2배 하면 돼. 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네. 그러니까 양변에 곱하기 2를 하면 양변에 곱하기 2를 하면 얘잖아. 네. 답이 나오고. 이해돼요? 네. 12-6을 볼게요. 12-6을 보면 4, x1, x2, 점점점에서 xn, 34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있는데 4, x1, x2 해서 xn, 34래. 공차가 2일 때는 쉽지. 공차가 2일 때는 쉽잖아. 네. 그럼 이게 n개니까 이건 n 플러스 2개지. 이건 n개고. 그럼 공차가 2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30 차이 나잖아. 네. 20가면 몇 칸을 가야 돼? 15칸을 가야 되네? 네. 15칸을 가야 되니까 얘가 16번째 항이네? 네. 이건 첫 번째 항이네? 네. 이해돼? 그래서 n은 얼마야? 14겠지. 16개인데 2개 빼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네. 이거 간격으로 보면 좀 쉽다. 이해되지? 두 번째는 n이 29일 때 n이 29면 이게 29개, 30개, 31개라잖아. 토탈 31개네. 그지? 근데 우리는 등차수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S31은
공식 넣으면 되지. 이거 뭐 일반한 거하고 미친 하지 말고 네, 64. 31에 4 플러스 34 이렇게 하지. 이거 네. 이거 구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거. 근데 세 번째는 주어진 수의 총합이 209래. 주어진 수의 총합이 209인데 이것 역시 등차수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 209는 2분의 n 플러스 2개 초항은 4 34 이렇게 풀어줘야죠. 그럼 n이 나오잖아. 네. 총 18이니까 19 이거 풀면 나오겠지. 네. 11이니까 11 그럼 n 플러스 2 11이니까 n은 분의 n이 9니까 토탈 얘가 11번째 항이지? 11번째 아 A 11번째가 34구나 A1은 4구나 그럼 공차를 얻을 수 있지? 10번 증가했는데 30이 늘었으니까 아 D는 3이네 이렇게 구하면 간격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많이 쉬워진다. 이해돼요? 네. 얘 문제 나왔어요. 별거 없어요. 문제. 마지막에 좀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어.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좀 잘 보자고요. 네. 12-7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00이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래. 그러니까 S 100이 S 10이 100이고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 20번까지 400이래. S 30이 뭐냐?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덩어리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덩어리 공식이라고 하는데 덩어리 개수가 같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야. 만약에 AN이 등차야. AN이 등차면 덩어리 개수가 똑같아야 돼. 얘는 10개지, 20개지, 30개잖아. 그러면 이 덩어리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 다 10개로 맞춰놔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안 되고 어떻게 맞춰놔야 돼? 내가 A1, 그러니까 여기 A1, A2 해서 A 만약에 N 했어. N개잖아. 여기가 N개면 여기도 N개, 여기도 N개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 덩어리끼리가 어떤 규칙이 성립한다고. N 플러스 1, A2N 플러스 1, A3N 덩어리 개수가 같을 때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 SN. 요 놈은 뭐라고 부르지? S2N에서 SN을 빼야지. 네. 이건 S3N에서 S2N을 빼야지. 이해가 되니? 그때 이 덩어리들도 이게 등차면 이것도 등차다. 이거야. 방향성은 역은 성립 안 해요. 안 할 때가 많아. 무조건 안 한다가 아니라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00001, 00002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해돼? 그래서 등차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맞춰줘야 돼? S20 빼기 S10으로 맞춰줘야 돼. 300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돼. 개수가 똑같게. 그럼 이것도 S30 빼기 S20이 얼마겠어? 이게 100이니까 100, 300, 500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되니? 아, 그러면 얘가 400이니까 아, S300은 900이구나. 이렇게 쉽게 얻어낼 수 있다. 이해가 돼요? 네. 이게 다음 시간에 또 나와. 등비어도 등비야. 근데 역은 성립 안 한다고. 덩어리 공식이 다음번에 또 나온다. 그렇지?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첫째 항이 3이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3배가 그러면 A1은 3이고 3SN이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합 그러니까 A2N까지 합하고 똑같다 했으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S2N 빼기 SN하고 똑같대잖아.
덩어리 공식 쓰라는 거지. 네. 그지? 그런데 보면 얘는 S2n이 4배 SN이니까 등차면 이게 성립 안 한다니까? 등비일 때 이렇게 나오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등차수니까 이게 덩어리 공식 성립하지 않는다고. 등차라니까? 등차면 등차라고. 등차인데 등비로 줬잖아. 그러니까 이건 덩어리 공식을 못 쓴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그냥 합공식에다 그냥 넣어서 계산하라고. 합공식에다 그냥. 이해가 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 정석에서는 그냥 일반되게 풀었다?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 내가 나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내가 그냥 1 넣을 거야. A1이 생기니까. 그래서 바로 공차를 구할 거야. S2가 4S1, 12네. 근데 S2는 3 플러스 A2네. A2는 9네. A1이 3인데 A2가 9네. 아, D는 6이네. 그럼 끝났지. 근데 이거 너무 어렵게 풀었잖아. 네. 공차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A1이 3을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는 게 더 쉽다. 그게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 이해가 돼? 네. 12-8 12-8은 첫 장이 15고 첫 장부터 네 번째 한까지 합이 48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 물음을 답하래. 이것도 쉬워. 첫 장이 15,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얘기잖아. A1이 15고 그 다음에 S4가 48인 등차 수열이래. 그럼 이거 빨리 어떻게 바꿔야 돼? 바꿔야지. 2분의 4에 A1 플러스 A4 그럼 때려 넣어야지. 요거 2, 24 24가 A1 플러스 A4야. A1이 15네. 얘는 9네. 얼마큼 줄었어? 6만큼 줄었지. 마이너스 6이 3D네. D는 D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게 푸는 거지. 공차 나왔고 저거 나왔으니까 아 AN은 15 빼기 2에 n-1 하든지 아까 1차함수 넣던지 17 빼기 2n 그러면 몇 번 장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 이거 어렵지 않지? 언제 음수가 되느냐? 그럼 n이 2분의 17보다 크니까 8부터 2번은 n이 8이다. 몇 번째 한까지 합이 최대가 되느냐? 그럼 합공식 쓰면 되지. 그래서 넣으면 되잖아. SN은 세 번째는 SN은 2분의 n에 초항 얼마라고? 15 이거 더해 얼마야? 32? 그럼 n에 16 빼기 1 아니야? 네. 근데 이건 아까 어떻게 보자고 2차 함수라 그랬잖아. 2차 함수니까 0하고 16이네. 언제 최대야? 8일 때 최대입니다. 합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네. 이해돼? 네. 그 다음에 몇 항까지 합이 63이 되느냐는 63을 풀면 되지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이해되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넘겨보면 12-9 12-9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기하적인 입장에서 보자. 기하적인 입장에서 보자. 그래서 기하적인 입장에서 보면 12-9는 12-9는 기하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다 어떻게 돼 있냐?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잖아.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직선이니까 이것들의 합은 뭐다? 등차수의 합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직선밖에 없잖아. 네. 이해가 되냐? 근데 A, B가 15래. 15고 30등분한데 30등분 했으니까 이 선은 몇 개야? A 29지. 30등분 하려면 29개 있어야지. 3등분 하려면 2등분 하는 선이 하나 있는 거고 3등분 하려면 선이 2개 있어야 되잖아.
30등분 해야 되니까 이게 29개가 있는 거지. 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29개인데 얘네들을 하지 말고 아까 말했잖아 거꾸로 이렇게 더하라 했잖아. 네.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이렇게 보면 내가 15고 빵이잖아. 그래서 31개로 보라고. 네. 29개지만 31개로 봤으면 좋겠어. 15 더하기 빵 더하면 여기도 0 더하기 15. 네. 그렇지?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얘는 14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메꿔지겠지. 이해가 되니? 네. 그러면 이렇게 더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 내가 토탈 개수는 어떻게 되냐? 15가 몇 개? 31개야. 네.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건 뭐만? 이 노란색만 물어봤어. 네. 노란색만 물어봤으니까 얘랑 얘는 걷어치우자고. 그렇지? 15짜리 2개는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 하면 되겠다. 이해가 돼? 네. 그러면 2분의 15 곱하기 29지? 네. 2분의 435 이렇게 되는 거. 이것보다 훨씬 쉽죠. 네. 거꾸로 보면 요런 거 요런 걸 제거하는구나. 근데 끼워 넣어야 계산이 쉽기 때문에 끼워 넣었다가 총매처럼 다시 뺄 거다. 네. 그렇지? 마지막 얘기야. 수열의 일반항과 합의 관계, 합과 일반항의 관계. 요거는 이제 먼저 스토리를 알아야 돼. 아, 이래서 얘가 등장하게 됐구나. 이거 스토리요? 봐봐. 왜 단원이 등차수열인데 그 제목에 등차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고 안 하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고 얘기하잖아. 등비수열에도 적용이 되는. 다 모든 수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등차 수열에만 적용이 됐다 그러면 물론 좋은 얘기지만 그 값어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얘는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야. 네. 그렇지? 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그러니까 용어를 어떤 걸 만들 때에는 단어의 순서까지 신경을 써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 일한전이라고 하냐? 한일전이 낫죠. 그렇지.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저것도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럼 왜 일반항과 합의 사이의 관계라고 안 하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할까? 수열의 합이 더 중요해서. 아니지. 순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순서. 말했잖아. 순서라 그랬잖아. 네. 일반항을 주고 합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일반항을 줬어. 만약에 AN이 만약에 5n 플러스 3이야. 네. S10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공식 쓰겠죠? 공식 쓰겠지 아니면 노가다로 하던지. 네. 그러니까 공식이 있는 형태 저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니까 네가 이렇게 하겠지.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죠. n은 1부터 10까지 할게요. 그래서 5 요거 하면 되겠네요. 11 3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줬어. 이게 아니라 사인 n파이 더하기 탄젠트 2분의 n파이 네. 곱하기 로그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쳐봐. 네. 4에 2에 n 뭐 이렇게 줬으면 어떻게 할 거야? S10 구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 때려치죠. 왜 때려쳐?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할 것 같은데요. SN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왜 때려쳐? 때려치면 안 되지. 네. 요새는 말했잖아. 아까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합을 막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문제를 잘 안 낸다고. 해계망측한 게 나와 보여도 막상 넣어보면 쉽다니까. A1은 제로야. 네. 1 넣으면 탄젠트 2분의 파이 없지. 네. 값이 없잖아.
5, 6 그럼 끝이잖아. 아, 없습니다. 근데 왜 포기를 하냐고. 없어요. 이러면 되잖아. 네. 괜히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네가 말한 것처럼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공식 쓰던지 아니면 하나씩 노가다를 할 겁니다. 어?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네. 공식 쓰던지 노가다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순서는 거꾸로 돼 있잖아. 네. 순서가 이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합을 주고 일반항을 구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할 거냐를 알아두라 이거야. 일반항 주고 합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합을 주고 일반항은 어떻게 할 거냐? 합이라고 하는 놈 안에는 이거 여기서 읽고 합이라고 하는 놈 안에는 A1, A2, A3, AN 빼기 1, AN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합을 그러니까 뭐야? 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과자 세트를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그 중에서 이 과자만 먹고 싶어. 이 과자만 먹고 싶은데 다른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자가 다 있으면 받았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완전 기분 좋은 건 아니야. 그렇잖아. 완전 기분 좋은 건 아니라고. 그냥 그 과자만 10개인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치?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필요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별할 필요가 있어. 내가 원하는 것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얘만 필요하잖아. 왜? 이걸 주고 이걸 구하라고 하니까 얘만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얘는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 대부분의 문제들은 차례로 소거시킨다 그랬잖아. 소거시켜서 얘를 얻어낼 거야. 이해돼? 네. 근데 SN은 아까 n에 관한 식이라고 그랬지? SN은 1부터 n까지 합이면 요 놈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SN이 A1부터 AN까지 합인데 요게 필요가 없잖아. 네. 요 놈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상수. 왜 상수야? 이게 문자인데 어떻게 상수야? 네. 방금 얘기했잖아. SN이 네. n에 관한 식이라니까? 네. SN이 첫 번째부터 n까지 합이라니까? 네. 근데 여기까지가 필요가 없다니까? 네.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고? SN-1. 그렇지. Sn-1이지. n에 관한 식이 n까지 가는 거니까 n-1까지는 Sn 빼기 1이지. 함수적으로 생각하라니까 함수로. 그래서 아까 수열이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남기고 싶으니까 이걸 넘긴 거야. 이렇게 넘긴 거라고.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는 n이 1부터야. 네. 그런데 요 놈은 n이 2부터야.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놈이어야 되니까 n이 2부터잖아. 네. 그치? 둘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시키려면 그런데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 만족시켜줬으면 좋겠어.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근데 쟤는 마치 뭐냐면 야 올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2월부터 운동할 거야. 이런 거랑 느낌 똑같아. 1월에 공부 안 할 거야. 2월부터 공부할 거야. 야 일반항이라며. 그러면 1월 1일부터 성립해야지. 1월 1일부터 성립해야지. 근데 1월은 버리겠대. 1월은 날 찾지 마. 이런 느낌이지. 아주 바람직하네요. 어? 아주 바람직하네요. 아니지.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네. 왜냐면 대부분의 어떤 거는 다 채워야 뭔가 보상을 주는 게 대부분이거든. 뭐 하나를 덜 하면 보상을 안 줘.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뭐야? n이 1부터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긴 했는데 2부터니까 1부터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1부터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A한테 SN한테 A는 이걸 빼서 나왔으니까 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 그냥- 얘가 지금 질문하는 거야. 저 1부터 성립해요라고 질문했는데 A한테 물어본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얘네 둘한테서 태어난 게 얘인데 SN한테 SN한테 물어봐야지. 1월부터 근무한 애한테 물어봐야지. 2월부터 근무한 애한테 1월에는 뭐 했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SN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아 그럼 첫 번째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S1이 A1부터 성립하려면 S1하고 A1이 같아야 아 일반항은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구나가 되는 거야. 네. 이해가 되니? 네. 이해가 돼? 근데 그게 바로 뭐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봐. 얘랑 1 넣었을 때 똑같으려면 네. 얘가 얼마여야 돼? 1 넣었을 때 똑같으려면 1 넣었는데 똑같아야 돼. 저 0이요. 0이어야지. 방해하는 놈이 없어야지. 네. 그래서 S0가 제로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 S0가 제로여야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이 작업을 확인 안 해도. 근데 만약에 S0가 제로가 아니면 그러면 이게 다를 테니까 아 얘는 그러면 2부터 성립을 하겠지. 네.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해? 첫째 항은 얘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네. 얘는 두 번째 항부터라며.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할 거야? A1은 얘한테 물어봐야지. 네. A1을 S1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아까 등차 수열의 합이 아까 뭐라 했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한 거야. 왜? S0가 제로여야 되니까. 네. 근데 S0가 제로가 아니면 아 첫째 항 성립 안 하는구나. 둘째 항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첫째 항은 S1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게 매우 중요해. 예시이든 수능이든 많이 나온다고. 마지막 문제 볼게요. 더 잘 기억해둬 알지? 그래서 마지막 12-10을 보면 1SN이 N제곱 플러스 2N 있고 두 번째 SN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 있어. N제곱 플러스 2N이면 어떻다는 거야? N제곱 플러스 2N이면 S0가 딱 먼저 봤을 때 뭐부터 해야 돼? S0가 제로네? 네. 얘는 S0가 제로가 아니네? 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S0가 제로니까 아 나는 AN은 1부터 성립하겠구나. 아 얘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AN은 2부터 성립하겠구나. 오케이? 이해가 돼? 네.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그냥 끼워 맞추면 되지. 아 AN은 그럼 어떻게 해? 원래는 서술일 때는 이렇게 빼야 되는 거고 네. 약사하게 풀려면 아까 미분 때리라고 그랬지? 네. 2n 그러면 이게 초항이 3이니까 이렇게 그냥 가면 끝이야 얘는. 네. 끝. 근데 이게 약간 조심해야 돼. 얘는 얘는 빼면 여기서 이걸 뺄 거 아니야. sn 빼기 s n 빼기 1을 하면 sn 1을 하면 마치 뭐처럼 봐? 이게 없는 것처럼 봐서 쓰면 돼. 네. 근데 얘가 2부터라고. 아, 그래서 초항은 뭐라고 쓰라고?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3이 아니라 여기다 넣으라고. 6이라고 쓰라는 거야. 얘는 여기다 갖다 쓰라고. 얘는 따로 이렇게 써. 따로. 이해가 돼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S0가 제로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네. 쉬었다가 이제 그 빈 거 좀